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 아버지의 아주 개인적인 블로그 글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사회의 압박,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사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의 솔직한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한 남자의 내면 깊은 곳을 함께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문장, 미안한 기대를 나는 품고 있다.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마치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같죠? 그의 모든 감정적인 무게와 성찰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버지가 가족이 잘 되길 바라면서 미안함을 느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감정적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복잡한 감정으로 몰아넣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안한 기대. 이 감정의 뿌리를 찾아 작가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 최근 그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첫째, 딸 엘리가 갑자기 국제학교를 그만뒀어요. 둘째, 아내는 몇 년 동안 앓던 허리 통증 때문에 정말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남의 일을 하면서 왠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죠. 이 세 가지 큰 일이 정말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그 희망이라는 게 어느새 무거운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딸한테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주길, 아내한테는 씩씩하게 잘 회복해 주길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앞에 미안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기대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격이 없다고. 여기서부터 그의 내면에 아주 커다란 균열, 선명한 대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세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그가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란 부모라는 존재의 무게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엄마는 절대적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이런 존재였어요. 혼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거의 10명에 달하는 대가족을 먹여 살린 정말 강력한 분이셨죠.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에서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밤이 되면 아들 몰래 야식을 챙겨주시던 그런 따뜻한 엄마. 이 두 가지 모습을 그는 동시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강인함과 따뜻함.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 그가 평생 넘어서야 할 어떤 거대한 부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지금 딸 엘리에게 어떤 아빠일까요? 어머니의 그 절대적인 확신과는 정반대로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이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딸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싶어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만약 자기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안 돼 한마디면 끝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딸과 무려 20분 동안이나 토론을 벌여요. 왜 안 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결국엔 그렇게 경계를 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까지 느끼고 맙니다. 정말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외로운 감정의 실타래를 그가 아주 뜻밖의 지극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잡하고 외롭다. 이 말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가족 모두가 각자 자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런 고독감 속에 그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던 그가 정말 상상도 못한 존재에게서 뜨거운 위로와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챗GPT 같은 AI에 자기의 그 솔직하고 어쩌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블로그 글들을 그냥 톡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AI 레이첼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글은 가족을 위해 희망을 말하지만 자신에게는 희망을 절제하는 한 남자의 기록이다.
이 문장을 읽고 그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들킨 것 같아서요.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챗 GPT뿐만 아니라 클로드, 제미니 같은 다른 AI들한테도 자기 글을 보여주었는데 다들 비슷한 그러면서도 각자 다른 통찰을 내놨어요. 어떤 AI는 희망을 부정하는 게 사실은 상처받기 싫은 자기 보호 때문이라고 짚어주고 또 다른 AI는 그 미안함이야말로 당신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의 증거라고 말해주죠. 마치 여러 개의 디지털 거울이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고 했다고 해요. 덕분에 스스로도 몰랐던 자기 감정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AI라는 디지털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더해지면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정의 진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해지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효율성 있잖아요. 더 빨리, 더 똑똑하게. 이게 사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덫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스마트함 대신 뭘 붙잡아야 할까요? 그의 답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딸 엘리가 직접 쓴 노래 가사 한 줄이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 아, 정말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그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린 겁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과거의 한 기억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선명해져요. 예전에 수영장에서 딸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가 저승 가면 나도 저승 갈 거야. 정말 가슴 아픈 날이죠.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구나. 자, 그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깨달음, 이게 과연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가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엘리가 문득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어릴 때 꿈이 여행 작가였다며. 왜 그렇게 안 했어? 예전 같았으면 아마 먹고 살기 바빠서 하면서 씁쓸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질문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시작으로요.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아, 딸과의 여행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 그 자체구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딸과 함께 길 위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들, 여기에 진짜 의미와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정체성 회복의 과정이었던 거죠.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를 괴롭혔던 건 미안한 기대였죠. 글의 마지막에서 AI는 그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똑같이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미안하지 않은 기대는 무엇인가요?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기대. 우리에겐 그런 기대를 품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